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교통 안전 업무를 맡아온 도로 안전 전문가 박정호입니다. 며칠 전북 군산에 사는 74세 김봉자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 양반아. 나는 분명히 60km로 달렸는데 왜 과속으로 찍힌 겁니까? 인생 처음 받아본 고지서에 깜짝 놀라셨죠. 며느리에게 보여주셨더니 어머니 요즘은 카메라가 돌아다녀요. 처음 듣는 말에 어르신은 더 놀라셨습니다. 이런 사례 절대 남일 아닙니다. 요즘 저희 센터에도 같은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비에 과속 카메라도 안 떴는데 왜 찍힌 거죠? 카메라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단속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차 위에 단속 장비가 실려 있고 주행 중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번호판도 AI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과속 정보는 바로 서버에 저장됩니다. 운전자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벌점과 과태료가 이미 쌓이는 겁니다. 예전처럼 카메라 보이면 속도 줄이고 지나면 다시 받는다는 식이 이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에도 안 뜹니다. 암행순찰 단속 시스템이 전국에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앞으로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전 경력 40년보다 지금은 정확한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절대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정확한 방법자들 사이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한 속도보다 10km 정도는 괜찮다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경찰청 지침에는 10km 초과 시 단속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9km까지는 단속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속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은 서울 기준, 부산은 부산 기준, 지역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잦은 고위험 구간은 1kg에서 5km만 초과해도 단속 대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강원도에 사는 72세 어르신은 계기판 66km로 달렸는데도 찍혔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구간은 1km만 넘겨도 바로 단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곳, 바로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은 제한속도 30km를 1kg만 초과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보다 2~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 10km까지는 괜찮다는 말을 믿고 달리면 억울한 벌점과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속도 제한을 정확히 맞추는 것, 조금만 넘겨도 바로 찍힐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운전하다 보면 도로 옆에 네모난 회색 박스 보신 적 있으시죠? 속도 단속 카메라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텅 비어 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 저건 가짜야. 컵 주려고 세워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정말로 텅 빈 박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속 장비는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일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찰서마다 몇 대씩밖에 보유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매일 설치하고 철수하는데도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박스만 덩그러니 남겨놓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운전자들이 이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저건 비어있으니까 그냥 박자. 이런 생각으로 속도를 내는 차량이 늘어나고 결국 도로 전체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단속 카메라 그리고 탑재형 AI 단속 시스템입니다.
깡통 박스는 이제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이제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단속이 곧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할 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단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단속 카메라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우선 이 장비는 경찰 순찰 차량 위에 탑재됩니다. 겉보기엔 그냥 일반 차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성능 카메라와 AI가 들어 있습니다. 차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누가 과속했는지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촬영하고 과속 정보와 함께 서버로 바로 전송됩니다. 누군가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알아서 판단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 운전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도 단속 알림이 안 뜨고 카메라도 안 보이니까 평소처럼 운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미 AI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76세 어르신은 평소엔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시는데 그날따라 잠깐 앞차를 추월하시려다 속도를 조금 올리셨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벌점 통보 우편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그날 단속 중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고 전국 확대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도 내 옆차가 경찰차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단속 시스템이 바뀌면서 억울하게 찍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세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은평구에 사는 78세 김 어르신입니다. 스쿨존에서 32km로 달리셨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아이도 없었는데 왜요? 하고 물으셨지만 스쿨존은 1km만 넘어도 무조건 과태료가 나옵니다. 금액은 무려 9만 원. 벌점은 없었지만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아예 운전을 안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 포항에 사는 62세장 씨입니다. 60km 제한 구간에서 67km로 달리셨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으셨습니다. 난 내비에 단속 표시도 안 떴는데요. 하지만 그 구간은 이동식 AI 단속 차량이 투입된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 사구에 사는 69세 박 어르신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12km로 잠깐 속도를 냈다가 나중에 면허 정지 예고 통보서를 받으셨습니다. 사고 경력이 있었던 구간이었고 해당 지역은 105km 이상부터 바로 벌점이 누적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앞차가 급거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지만 AI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깜빡하는 순간도 기록됩니다. 이렇게 속도 딱 맞췄다고 생각해도 순간의 판단 착오로 벌점, 과태료, 정지 통보까지 이어지는 사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술보다 정보, 간보다 숫자를 따라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신다 생각되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젠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단속에 안 걸릴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도로에서는 60에서 63km 사이로 달리십시오. 차량 계기판은 실제 속도보다 조금 높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유있게 60에서 살짝만 유지해주세요. 둘째, 고속도로에선 100에서 105km 사이가 안전 구간입니다. 절대 110km 넘기지 마십시오. AI 단속 시스템은 고속도로에서 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셋째,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줄이고 다시 밟고 이런 방식은 이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넷째,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km 이하 가능하면 28km로 유지하십시오. 아이들이 없어 보여도 카메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셉니다. 다섯째, 내비게이션만 믿지 마시고 도로 표지판을 항상 확인하세요. 지금은 내비에 안 뜨는 단속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운전 중에는 늘 주변 흐름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단속 걱정 정말 줄어듭니다. 운전 경력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 단속에 찍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찍히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과태료 고지서에 적힌 사전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하십시오. 이 기간 안에 내면 무려 20%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6만원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사전 납부이 48,000원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기한 지나서 낸 분 정말 많습니다. 둘째, 억울한 상황이라면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지서 뒷면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습니다. 사진이 잘못 찍혔다든지 번호판이 겹쳤다든지 그런 경우엔 영상 분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벌점은 누적 40점부터 정지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정지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전에 해야 할 건 단 하나, 정보를 빨리 알고 빨리 대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찍혔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실전 운전법을 지키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같은 일 다시 겪지 않으실 겁니다. 4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셨던 분들도 요즘 같은 단속 시스템 앞에서는 한 번쯤은 찍히고 나서야 알게 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는데 벌점이 날아왔어요. 이렇게 억울해 하시죠? 하지만 그건 운전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은 운전 실력보다도 새로운 제도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뜨지 않는 단속, 움직이는 카메라, AI가 기록하는 시대. 이제는 정보력이 생존력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찍히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고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 지식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자녀분들께 간 면허를 딴 손주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하나의 정보가 한 사람의 벌점을 막고 가족 전체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운전은 평생 함께 가야 할 일상입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